안녕하세요. 김 이사입니다. 오늘은 이 상식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님 분들 중에서 간혹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신부를 소개받고 이후 진행을 저에게 의뢰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상담이랍시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노땡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하노이 업체에서 신부를 소개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소개받고 교제를 하나 봐요. 그럼 계약금을 내고 신부 소개받고 교제하다가 중도금 내고 결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은데, 뭐 계약금 얼마 냈으니까 대부분 이런 류의 상담 요청은 그 업체에다 돈 주기 싫은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뭐 말은 업체가 신뢰가 안 가고 뭐 서비스가 별로고 뭐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 바닥이 개판이라고는 하지만 여기도 기본적인 상도덕이 있고 지켜야 할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업체 계약 해놓으셔놓고 신부만 빼가고 그 돈 아끼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해서 그걸 일처리를 해달라? 뭐 이건 베트남 사람하고 상관없이 같은 한국 사람끼리 양아치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런 양아치 짓거리 하는 거를 저도 중간에서 많이 보는데, 좀 상식 좀 알고 삽시다. 제가 업체 편드는 게 아니라, 아니 그 회사랑 계약을 했으면 그 회사랑 마무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아버지라는 분은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전화해서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이런 얘기 하시대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이 성립이 안 되시니까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하셔라, 왜 나한테 전화했냐, 그러고 그냥 전화 끊었어요. 아마 그분은 전화 끊은 게 불편하지, 제가 말하는 상도덕이나 어떤 상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 그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또 잘난 척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상 개인적으로 1대1로 대화를 할 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하는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아유, 인생 똑바로 삽시다 진짜. 제가 서류비 150만원 받아갖고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상식이라는 건 있어요. 내가 내 결혼하는데 내 상식을 안 지켜서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일단 결혼하시려면 적어도 결혼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잘 알아보시고 괜찮은 업체랑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디서 이상한 업체랑 하셔가지고 그 업체가 신뢰가 안 가네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은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 자체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뭐 상도도 모르고 기본적인 매너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아이 사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인사도 없이 전화 툭 끊어버려요.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근데 무슨 뭐 베트남 여자만 잘못하고 업체만 잘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래요. 이 앞에서는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막상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수준 이하의 한국 남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이거는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어떤 얘기를 했는데 업체가 그거를 안 받아주면 그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 민원을 넣으세요. 업체에다 해코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로 이런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준다. 이거는 행정적인 조치도 아니고 그냥 그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기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리 감독 기관이 왜 있는데요? 그런 거 관리하라고 있는 게 관리 감독 기관이잖아요. 이런 게 좀 있고, 또 업체를 이용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베트남 여자하고 한국 남자 입장에서 어느 한쪽만 100% 편을 들 수는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업체 편만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업체 얘기 나오면요, 뭐 한두 마디 거들어주기는 하는데 업체 흉 안 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남성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 자기의 의견에 동조를 해주지 않으면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저하고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인데 저한테 기분 나쁜 건 괜찮아요. 근데 얘기 자체가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뭐 김 이사님한테 실망했네, 김 이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가 아는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글로벌 TV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든가 말든가. 아니, 오는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아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 입장에서 안 들어주고 자기 입장에서 대답 안 해줬다고 불쾌해하면서 나한테 실망했다는 그런 분들,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 이와 비슷한 류의 어떤 연락들이 좀 가끔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50대 후반의 남성분이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 문자를 드렸어요. 제가 봤을 땐 사업이랑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호치민 쪽보다는 하노이 쪽이 좀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임대료도 호치민보다 하노이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하노이 쪽을 추천을 했어요. 그냥 문자 몇 마디 했어요. 근데 연락이 띡 오더니 안녕하세요 김 이사님, 제가 이번 스케줄에 하노이에서 한 달 살기를 하려고 하고 집도 렌트를 했대요. 온라인상으로 아파트먼트를 빌린 거죠. 근데 제가 말을 안 했지만 그분하고도 중간에 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결론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파트를 렌트를 해놓고 하노이에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조언을 좀 듣고 싶대요. 근데 이게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데 이분도 상식 없는 거예요. 제가 하노이에 살지 않거늘 자기가 하노이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으니까 하노이에서 만나자, 그리고 조언을 구하겠다. 아니, 어떤 미친놈이 서로 간에 어떤 전화통화를 하거나 라포라도 쌓기 전에 하노이까지 가서 그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 거의 없어요. 베트남에서 모르는 외국인한테 친절한 사람은 사기꾼들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즐기다 가십시오. 왜? 저랑 상의된 게 뭐 아무것도 없이 연락해서 뜬금없이 얘기하면 제가 뭐 호구 좆도 아니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고 나서 또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자기가 앙금이 남아서 무슨 유튜브든 어디든 김이사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든가 말든가. 아니, 당신이 나랑 전화 한 통을 했어요? 아니면 사전에 약속이 됐습니까? 그런 거 일절 없이 그냥 혼자 일정 다 정해놓고, 아니, 자기가 조언을 구하고 싶으면 제가 사는 곳으로 와서 조언을 구해도 만나줄까 말까인데, 내가 아파트먼트를 여기 잡았으니까 네가 여기로 오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 그거 갈 사람 어딨어요. 조금만 상대 입장에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 유튜브로 운이 오시는 분들입니다. 진짜예요. 구독자님 분들 중에 굉장히 매너가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 진짜 상식 이하인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상식 이하인데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잘 살까요? 어머, 베트남 여자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 정신 차리고 상식을 알고 좀 매너 좀 지키면서 그런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